이어서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순서입니다. 포항시 시내버스 보조금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보조금 과다 지급에 대한 포항시장의 부당 지시와 함께 감시 미흡, 또 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지난 2021년이었죠. 포항시가 이 시내버스 업체에게 불법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2년 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수십억 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감사원이 여기에 포항시장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지난 2021년도였는데요. 이 보조금 산정 기준인 표준 운송 원가가 부풀려서 책정이 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네.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근데 이 같은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보조금 지원 규모를 보면 그 3년 만에 무려 3배가 넘게 지급이 됐던 것으로 나왔어요. 네. 시내버스는 코리아와이드라는 업체가 독점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예. 매년 적자라서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2017년도에 80억 원이던 보조금이 2020년도에는 260억 원에 달하면서 약 3배 넘게 뛰었습니다. 네. 포항시가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면서부터인데요.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중복 반영을 했고 운행 실적을 점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약 6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감사원의 조사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보조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이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이 비율에서 금액으로, 그러니까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바꿔서 적용을 하면서 예산 지원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지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코리아와이드 포항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취득한 116대의 버스를 5년간 정률법을 통해서 감가상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 결과 한 대당 잔존가치가 1,000원에 불과해서 총 잔존가치액이 11만 6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변경을 해서 적용을 할 경우에 이 모든 버스에 대해 최초 취득가의 기준으로 감가상각 방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잔존가액이 약 수십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혈세가 버스 회사로 흘러가게 된 셈이죠. 그 나머지 차량들도 이런 방법이 적용이 돼서 계산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2016년도 말 잔존가액 대신 최초 취득 단가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면서 이 버스 회사가 보유한 약 200대의 잔존가치가 실제보다 약 수십억 원 넘게 부풀려진 것인데요. 네. 여기에 감가상각비 누계액과 연동되는 적정 투자 보수 약 3억 9천여만 원이 과다 계상이 되면서 약 4년간 버스 회사가 총 47억 6천여만 원 가져가게 된 거죠. 이만큼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게 된 것이 이번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는 이 보조금이 증가된 게 승객은 줄고 노선이 늘어서 그렇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네, 그런 이유도 있는데요. 이 해마다 보조금이 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이 포항시가 3년 전에 이제 버스 노선을 개편을 하면서 이 버스 대수도 약 60세대가 늘어났고요. 반면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 수는 급감해서 보조금이 되레 늘어났다는 것이 이 업체 측의 항변입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그 보조금 과다 지급의 배경에 이강덕 시장이 부당하게 지시를 했었다는 그 감사원의 또 지적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당시 담당 부서와 용역 업체 그리고 자문 변호사 모두 이 보조금이 과다 지급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강덕 시장이 업체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계속 지시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포항시는 중복 과다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은 이미 환수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과지급된 보조금은 앞으로 더 환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시장의 이 부당 지시에 따른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부당 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었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시장이 부당하게 지시를 했다면 이게 업무상 배임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네네. 시민단체가 이강덕 시장을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포항시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그 신임을 배신해서 그리고 또 포항시민 또는 포항시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자체가 이 배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법조계에서는 이 시장에 보조금 과다 지급을 지시를 했다면 이거는 분명 그 업무상 배임이 명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에서도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강덕 시장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 또 있었다면 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 보조금 지급권에 대해서 그 포항시 의회에 보고를 누락한 것까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원 결과가 나오면서 시의회에서 뒤늦게 확인이 된 사항인데요. 예. 시의회 보고에서 일부 누락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다시 한번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포항시가 지난 4년 동안 보조금 60억 원의 과다 지급액 이 중에서 47억 6천만 원은 차량 감가상각 방법을 바꾸면서 빚어졌는데요. 네. 시가 시의회에 감가상각법 변경 용역 보고를 하면서 이 결정적인 용역 내용은 빼먹었다는 것인데요. 이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포항시가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차량 감가상각비 및 보조금 예산 중복 계상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예산을 교부를 받아서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라는 것이 감사원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시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집행부로부터 소위 그 보고 패싱을 당한 셈인데 네네. 결국에 의회에서도 책임 규명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포항시의회에서 대책과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포항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었는데요. 예. 이번 보조금 과다 지급 관련해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당 지시가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 포항시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네. 이 밖에 행정부가 시내버스 운행 실적 등을 점검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한 점, 그리고 버스 회사가 타이어를 구입하면서 비싼 가격에 수익 계약한 점, 그리고 시가 이제 시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또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부당 지급된 62억 원의 환수 계획 등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예. 뭐 시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를 한 것 같던데요. 네, 지난주 임시회에 앞서가지고 이 의원들이 이 보조금 과다 지급 과정에서 시의회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라고 네. 주장을 했고요. 집행부가 마음만 먹으면 시의회를 패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충격적이다. 그리고 또 보고 과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네. 또 본회의에 앞서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었었는데요. 이 의원들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안을 꼼꼼히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라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감사원 청구가 이제 시민단체의 청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이번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역시 뭐 과다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포항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 포항시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예.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또 감사에서 밝혀진 보조금은 불법과 특혜로 지급된 것인 만큼 시가 지급한 47억 6천만 원을 즉각 환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포항 시내버스 운영회사가 또 억대의 연봉잔치를 벌여서 논란에 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2021년도에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이 버스 회사 대표의 아들 둘이가 이 이사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대표와 아들 두 명이 모두 약 7억 7천만 원의 연봉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셋이서 평균 약 2억 6천만 원을 연봉을 음. 그때 가져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임원 3명의 인건비 7억 7천만 원 중에는 포항시 보조금도 포함이 됐는데요. 약 4억 5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항시의 탁상 행정이 안일한 판단과 함께 한몫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문제, 또 조치의 적법성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버스 공영제처럼 좀 이런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항시 노선버스 운영에 대한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보조금 지원의 본래 취지와 맞게 대중교통 행정을 전향적인 차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여론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뉴스 이데이 박정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